알고 보니 제가 가장 몰랐던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새벽마다 나가던 쿠팡 알바를 갑자기 나가지 않기 시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또 포기했구나. 힘든 건 나만 힘든 줄 아나 보다. 사흘째 집에서 뒹굴며 밥만 달라는 남편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짜증과 미움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밤 저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장실 문 너머로 들려오던 낮은 신음소리, 세면대를 붙잡고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참던 그 사람. 그리고 그 다음 날 서랍 속에서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한 장의 종이를 발견하게 되죠.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단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날 이후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이라는 사람을 처음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2, 남편은 50셋입니다. 남들은 이제 슬슬 은퇴 준비하네, 노후 준비하네 할 나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 은퇴, 노후 같은 단어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한때 잘 나가던 사장이었습니다. 직원도 있었고 명절이면 직원들 선물 챙기느라 바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사업을 여러 번 말아먹고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됐습니다. 전화만 울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시기가 몇 년을 갔어요. 어떤 날은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젊을 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도 하고 남편 일도 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반나절만 서 있어도 숨이 찼고 병원에선 무리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 안에서만 도는 작은 세상에 갇혔고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남편 하나뿐이었죠. 요즘 남편은 쿠팡 알바를 합니다. 새벽에 나가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밤늦게 비에 젖어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저는 속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때 사장이던 사람이 겨우 이런 일이나 하고 있네. 안쓰럽다가도 한편으론 처음부터 사업을 그렇게 벌리지 말았으면 하는 원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집에만 있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는 척 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소파에 드러누워 TV만 보거나 잠만 자는 날이 사흘이나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남편은 말했습니다. 여보, 밥 좀 줘. 아, 국은 좀 뜨끈하게 데워주고. 반찬 없으면 김치라도 있잖아. 몸이 약해서 밖에 나가 일도 못하는 제가 하루 세 끼를 꼬박 차려내야 한다는 현실이 문득 서러워졌습니다. 나는 이렇게라도 하려고 버티는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제 마음은 조금씩 남편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왜 집을 나가지 못하는지를. 그날도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사람들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집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한쪽 팔로 머리를 괭고 다른 쪽 손으론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모습. 그 모습이 제 눈엔 그저 무책임하고 게으르게만 보였습니다. 참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또 알바 그만둔 거예요? 남편은 잠시 TV를 보다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냥 좀 쉬는 거야. 쉬는 거? 사흘째 쉬고 있잖아요. 당신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든가. 이렇게 누워있기만 하면 내가 뭘 알아요? 그렇게 투처럼 뱉은 말에 거실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벽을 향했습니다. 그 무심한 뒷모습이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말을 해야 대화가 되지. 저렇게 등 돌리면 뭐가 해결돼?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으면서도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업 실패했을 때도 그랬어요. 남편은 말이 없었고, 저는 혼자 걱정하고 혼자 불안해했습니다. 그때도 이랬지. 힘들면 같이 얘기하자고 했는데, 혼자 끙끙 앓더니 결국 다 말아먹고, 그런 기억들이 겹치면서 저는 남편을 점점 더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날 거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숨 쉴 때마다 표정을 찌푸리고 있다는 걸. 그 다음 날도 남편은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을 차려주고 나서 저는 문득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얼굴색이 평소보다 창백했고,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또 소파로 갔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한쪽 손으로 가슴 옆을 살짝 감싸듯 짚으며 조심조심 걷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픈 척하는 건가? 내가 뭐라고 했으니까 삐진 거야? 그렇게 제 마음대로 단정 지으며 저는 계속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며칠 뒤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세면대 위에 놓인 걸 봤습니다. 진통제 봉지가 여러 개 있었어요. 타이레놀, 개보린, 이름 모를 약들까지. 이걸 다 언제 먹은 거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두통 때문이겠지. 요즘 스트레스 받으니까. 밤마다 들려오는 낮은 기침 소리도 그랬습니다. 컥, 컥 참으려는 등 목구멍에서 걸린 소리.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는 소리도 평소보다 잦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픈 척하는 거겠지. 그렇게 제 마음대로 단정 지으며 저는 계속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뭐라고 하면 저렇게 꾀병 부리는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그랬어. 관심 받고 싶을 때 아픈 척하는 거.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제가 만든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정말 아플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자다가 목이 말라 일어난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지나는데 화장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윽 하는 낮게 긁히는 신음소리.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당신,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장실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화장실 좀 쓰려고.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숨을 쥐어짜듯 억지로 내뱉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세면대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식은땀으로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쓰레기통 옆에는 뜯어버린 진통제 봉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어디 아픈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근육통이야. 나이 먹으니까 별것도 아닌 걸로. 근육통. 이렇게까지 아픈 게 근육통이에요? 진짜 괜찮아, 여보. 걱정 마. 남편은 제 손을 살짝 밀어내고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선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건 분명 큰 문제야. 아니야. 그냥 꾀병일 거야. 남편은 원래 이래. 그리고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남편이 정말 아프다는 걸 인정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옆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신음소리는 끝내 제 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양말 한 짝이 바닥에 떨어져서 주우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랍 깊숙한 곳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지? 저는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거기엔 이런 글자가 붉은 도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진단명, 늑골 골절, 소견, 최소 4주 안정 필요, 무거운 물건 들기 금지, 통증, 심할 시, 즉시, 제네온 요망. 진료 날짜는 이미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비를 쫄딱 맞으며 밤늦게 귀가하던 날이었어요. 그날 제가 뭐라고 했더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옷도 다 젖어가지고. 감기 걸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남편은 그때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화가 나서 그날 반말도 안 걸었어요. 손이 떨려 진단서를 놓칠 뻔했습니다.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일주일 동안 혼자 참았다고? 그 사이에 나는 저 사람한테 뭐라고 했지? 당신 또 알바 그만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든가. 당신은 왜 저렇게 사냐? 제가 사흘 동안 남편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말들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꼭 쥔 채 거실로 나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남편이 조심스레 숨을 들이쉴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사흘 동안 남편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게으르다, 무책임하다, 또 포기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워했던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걸. 당신, 이렇게까지 아픈데 왜 말을 안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왜요? 왜 나한테만 숨겼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면 당신 걱정할까봐.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하루만 무리해도 쓰러지잖아. 나까지 아프다고 하면 또 당신이 미안해하면서 밥도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냥 조금만 버티면 나을 줄 알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라도 버텨야지. 우리 집이 서 있잖아. 당신도 아프고 나까지 쓰러지면 우린 진짜 끝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그날 다친 건 쿠팡 창고에서였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다가 균형을 잃고 박스가 그대로 가슴에 떨어진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병원 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부딪힌 것뿐이야. 그렇게 며칠을 버티다가 결국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서를 받고도 남편은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걱정할까 봐, 병원비 나갔다고 속상해할까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저를 지키려고 아픔을 혼자 짊어졌던 거였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제일 아픈 사람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가시 돋친 오해와 서운함 사이로 늦은 밤처럼 더디지만 분명한 따뜻함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내내 저는 남편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집에서 제일 아픈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미안해.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왜 화가 났었는지, 그러면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보, 나는 당신한테 절대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힘들 때 꼭 말해줘. 내가 옆에 있을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서로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것도 힘든 것도 혼자 삼키게 됐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과 함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봤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던 날 제가 꽃다발을 들고 웃던 사진, 사업이 잘 돼서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사업이 무너지고 우리가 작은 집으로 이사 오던 날의 사진. 우리는 참 많은 걸 함께 겪었구나.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야.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말아요. 우리 둘이 함께 버티면 조금은 덜 아플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서로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남편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가슴이 아프다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얼굴에는 예전보다 밝은 빛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내가 설거지 좀 할게. 아니야, 당신 쉬어. 아직 완전히 안 나았잖아.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나도 이제 그만 누워만 있고 싶지 않아. 남편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무거운 건 내려놓고 우리 둘이서만 들 수 있는 것만 들고 살아요. 남편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응. 그래. 이제 그렇게 살자. 그날 오후 우리는 창문 너머로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몸이 약하고 남편은 여전히 빚이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말해도 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압니다. 혹시 화면 너머의 당신도 오늘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해보면 어떨까요? 힘들면 나한테 말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부부처럼요. 여러분들은 부부관계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